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의 인구 변천의 시기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 파동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대 규모의 변동을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야기한 취약 문제, 취직 문제, 주택 문제 등의 규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취업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취직 문제와 이 문제 해결에 일조한 중화공업화의 자금 조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주택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인구 변천은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애 주기적 문제의 기저에는 인구 변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은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을 두 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의 핵심을 산업혁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구 변천을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자는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갖지만 양자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최초로 일어났지만 인구 변천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영국이 아니라 영국보다 뒤늦게 산업혁명을 한 프랑스에서 최초로 인구 변천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변천은 사망률 변천과 출산율 변천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인구 변천은 합계 출산율이 4 이상인 상태에서 합계 출산율이 2 내외로 변하는 출산율 변천에 더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서도 인구 변천과 출산율 변천을 혼용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천을 야기한 원인 중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인구 변천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인구 변천 이전에 유럽적인 결혼 패턴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집에서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결혼할 자금을 모이게 되면 결혼합니다. 결혼 자금을 빨리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적인 결혼 패턴에서는 만혼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유럽적인 결혼 패턴에서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모두 혼인서약을 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결혼서약을 지킬 것을 맹세함으로써 이혼은 정상적인 선택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결혼 내 피임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유럽적인 결혼 패턴에서는 만혼이 일반화되었지만 결혼 내 피임이 금기시되어 유배우 합계 출산율은 높아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값은 아니었습니다. 즉 유럽적인 결혼 패턴의 성립이 인구 변천, 즉 출산율 변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출산율 변천은 결혼의 세속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혼도 허용되었고 결혼 내 피임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혼의 세속화가 프랑스에서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인구 변천이 더 빨리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유교는 교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 많은 자식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 변천을 야기한 것은 신멜서스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가족계획 운동이었습니다. 가족계획 운동은 고도 경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은 빠른 도시화를 동반하였으며 도시화는 출산율 변천에 탄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도 경제 성장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촉진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출산율 변천에 탄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인구 변천이 고도 경제 성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율 변천으로 인구 보너스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총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의 동시 전개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변천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1960년에 합계 출산율은 6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198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변천이 25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985년 이후에도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초저출산율 기준인 1.3 밑으로 떨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현재는 합계 출산율이 이를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변천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합계 출산율이 초저출산율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애 주기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만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 변천이 비교사적으로 보아 상당히 빠르게 전개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인구 변천은 더욱 짧은 주기의 인구 파동을 동반하였으며 인구 파동의 피크에 출생한 베이비붐의 문제는 인구 변천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를 현지화하는 데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준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보다 세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취약 문제, 취직 문제, 주택 문제 등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